그러면 교수님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너무 잃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을까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용준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해보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서 수익률 반등의 어떤 한번 기회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얘는 이제 주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회사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회사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이용해서 자본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배당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이제 이윤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발생한 이윤 중에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이득은 바로 이제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제 양도 차익.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수익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리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론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투자 이론은 해리 마코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투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테슬라에 내가 모든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되는데 투자금의 일부를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에다가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그거를 하나로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어느 정도 내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을 뿐더러 내 포트폴리오 위험도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그런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론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샤프의 이 가격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은 바로 이제 베타라고 하는 주가의 경기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 왜냐하면 베타가 높다는 것은 이제 경기에 그만큼 더 민감하고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수익률이 보장될 텐데 왜 주변을 보면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 적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양한 감정과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고 투자 의사결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개의 사진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는 이제 이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날씨가 흐릴 때는 어떨까요? 좀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가 쉽겠죠. 날씨가 안 좋을 때 특히 한파가 오거나 이제 이럴 때 주식시장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유의미하게 이제 낮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심리적인 요소에서 관찰되는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경제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했었고 이를 기반으로 탄생하게 된 학문이 바로 행태제모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행태제모학의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닷 내리기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앵커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에베레스트 산이 6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이제 만약에 제시를 했을 경우 이제 그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생각나는 높이가 있을 것이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이제 13,0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높이가 있을 겁니다. 전자의 질문에서는 사람들의 답변이 대략 한 2,000에서 3,000m다 라고 답변을 한 반면 이제 후자의 답변에서는 10,000m가 넘는 이제 이런 답변을 하는 걸로 이제 관측이 됐어요. 즉 내가 초기에 주어진 정보가 이제 몇 미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주일 전에 어떤 주가를 확인했는데 뭐 예를 들어 주당 10,000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구매를 해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가 일주일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1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너무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매를 안 했더니 더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게 이제 적정한 가격인지를 내가 따지기 전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싸다 비싸다를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 이제 투자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런 투자자의 행태라고 예시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죠. 간단히 얘기해서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크렘이라는 게맛살 제품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별로 사실 잘 접점이 이해가 안 되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목이 되었을 때 그 크렘이 만드는 한성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연관성으로 그 바이든 소위 테마주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여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런 재밌는 사례도 우리가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을 적용해 본 재밌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투자 심리를 공부를 하면은 자산 형성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태 재무학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역추세 매매 혹은 이제 역발상 매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심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전부 다 매도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더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제 그 코로나 전보다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가 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그런 현상들까지 관찰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마냥 무한히 상승할 수도 없고 무한히 하락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뭔가 이제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생길 때 오히려 이거를 내가 반등의 기회로 생각해 보는 역추세 매매를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상 저희가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이론과 그리고 이제 행태 재무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도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제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원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너무 버티기보다는 나의 손해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